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나는 특발성 뇌전증 환자였다입니다. 특발성 뇌전증? 되게 뭐랄까 생소하죠? 많이 듣는 단어는 아니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한 병은 아니고 일명 질랄병이라고 한 번씩 의식을 잃고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었다. 이게 병이 족같은 게 현대 과학으로도 상당수의 환자들이 뇌전증을 겪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 나도 뇌파 검사에 MRI에 다 찍어봤는데도 나오는 게 없었고 중학교 때부터 매달 병원에서 트리랩탈이라는 약을 먹으며 살고 있었다. 근데 그거 먹는다고 딱히 낫는 건 아니고 갈수록 심해졌다. 몇 달에 한 번 생기던 발작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늘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던 발작이 두 번, 세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쓰러지고 그랬다. 뇌전증으로 쓰러지고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에서 일어나면 언제나 뇌진탕으로 인한 격한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경련으로 인해 탈구된 어깨에서 오는 통증뿐이었다. 의사가 고등학생에게 장애 등급을 받거나 전두엽을 헤집어 놓는 수술을 권할 정도였으니 진짜 어지간히 심했다. 근데 내가 워낙 병신이라 그런 위험한 병을 달고서도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죽을 뻔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내가 그때 쓰러져 있는 동안 꿨던 꿈에 대해서 말해볼까 한다. 잡설이 길었다. 이런 꿈을 처음 꿨던 때는 사실 특발성 뇌전증이 생기기 이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내가 7살 때 어머니와 이혼한 이후부터 쭉 일을 하지 않으셨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에 우리 집 전화기에는 항상 전화선이 뽑혀 있었고 그땐 몰랐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살자를 시도하고 계셨다. 듣기만 해도 개 같은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래야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피를 한 바가지씩 토할 만큼 심하게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을 납득시킬 수 있어서 그랬다. 전기장판을 틀어두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끊임없이 몰아치는 오한에 떨며 잠들었던 그날 오후 나는 꿈속에서 콜로세움 한복판에 내던져졌다. 키가 5m는 될 것 같은 커다란 괴물이 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관중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하나같이 광대분장을 한 채로 환호하고 있더라. 그들이 10, 9 천천히 카운트다운을 세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날 공격하던 괴물은 날 더 거세게 공격하기 시작하더라. 나는 반면 그렇게 던져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무언가를 참아내고 있었다. 아직도 생생한 그 꿈에서 가장 생생한 기억은 내가 그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무언가를 견뎌내야 했다는 것. 아쉬운 듯 천천히 느려지는 카운트다운도 곧 2가 되고 1이 되더라.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포기하려고 할 때 영 하는 소리와 함께 관중들의 안타깝다는 탄식 소리. 나는 그때 식은땀에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났고 열이 떨어져 있었다. 나는 이 꿈을 2번 꿨다. 방금 얘기한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도중 무거운 것을 나르다 발작이 일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다른 꿈도 있다. 이것도 2번 꿨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가게에 들렀다가 간질 발작으로 쓰러지며 매대에 깔렸을 때, 그리고 2학년 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봇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사다리 위에서 발작이 일어나 추락했을 때. 이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 오히려 그럴듯해서 더 허구 같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4차선 도로 정도로 큰 도로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줄지어 선 채로 있었다. 이윽고 커다란 검은색 승합차가 줄의 가장 앞에 서고 거기에선 덩치가 큰 남자가 한 명 내리더니 승합차의 뒷문을 열고 사람들을 하나씩 태우더라. 그 차에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 곧 내 차례가 되고 나도 당연히 앞에 사람들을 따라 승합차에 타려고 했다. 그런데 웬걸 다른 사람들은 군말 없이 태워주던 그 남자가 나를 슥 쳐다보더니 차에 못 타게 하더라. 나는 꿈속에서 저 차를 반드시 타야만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기에 온갖 떼를 쓰며 남자에게 태워달라 했고 남자는 완강했다. 그래서 싸가지 없이 남자를 강제로 밀쳐내고 차에 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힘이 어찌나 센지 나를 한 번 미니까 몇 미터는 나가 떨어지더라. 그 순간 다시 꿈에서 깼다. 구급차 아니었다. 지금 와서는 지인들끼리 모여서 한 번씩 무서운 얘기를 할 때
임사체험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사실 그런 건 없다는 건 알고 있다. 그냥 몸이 위험한 상황에서 내 자의식이 그럴듯한 꿈을 보여준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도 한 번씩 관중들의 아쉬움에 찬 탄식 소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승합차에 타고 싶었던 내 감정이 떠오를 때면 한 번씩 소름이 돋더라. 자, 괴담 여기까지였는데요. 이게 사실 뭐 영적인 체험이다 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꿈이 되게 섬뜩하죠. 왜 섬뜩하느냐, 이 글쓴이의 현실의 그 상황이 되게 암울하고 또 특발성 뇌전증이라는 큰 병도 앓고 있어서 그 목숨이 위험한 상태야. 그러니까 큰 병도 있고 가정 환경도 너무나도 최악이야. 그런 상황에서 그 뇌전증이 돌아가지고 꿈을 꿨는데 거기서 뭔가 그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듯한 꿈을 꾼 거잖아요. 콜로세움에 서 있을 때 수많은 광대들이 자기를 보면서 본인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꿈인 거잖아. 그게 되게 소름 끼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어떻게 차를 반드시 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꿈에서. 그거는 아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그걸 꿈속에 어떤 무의식이 그걸 또 막아낸 게 아닌가. 편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또 본인의 무의식이 밀쳐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댓글도 달았잖아요. 와, 진짜 역대급 썰인데요. 광대 분작 관객들이라니. 그리고 덤덤한 문체가 덜덜. 여기까지가 나는 특발성 뇌전증 환자였다 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병원에 이유 없는 금기사항은 없더라 입니다. 약간 나폴리탄 괴담 생각나기도 하고, 그죠? 규칙서 괴담, 이 최근에 유행한 적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란가?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기억이라 부정확함 주의. 화장실이랑 처치실이랑 이것저것 있었는데 기억 안 나네. 대충 참고용. 여기 보면 복도가 중앙에 쫙 있고 그 병원에 복도 쫙 있잖아요. 거기 왼쪽에 간호사실이랑 휴게실 있고 병실 그리고 왼쪽에 또 소독실 뒷문. 좀 머릿속에 그려지죠. 우리 병동은 요런 느낌의 병동이었어. 환자는 40명 정도고 병실은 7개에서 8개? 10년도 더 전이라 가물가물하네. 그 병원에 있던 규칙이 자정 라운딩 때 뒷문 닫아놓기, 잠그지는 말고, 새벽 2시, 4시 라운딩 돌 때는 꼭 병실만 돌고 뒷문 근처는 가지 말 것. 뒷문 근처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불빛이 보이면 접근하지 말고 방치하기. 정 접근해야겠다 싶으면 당직 시큐리티 콜. 시큐리티가 전화 안 받으면 원묵과 콜 당직 순서대로 콜 돌리기. 뒷문에 접근하지 말라, 닫아놔라 라는 규칙이 있는 거네요. 접근하지 마라. 그거 말고도 소소하게 더 있었는데 결론은 간호사 혼자 자정 이유로 뒷문 접근 금지라는 거였어. 간병사님들은 뭐 쓰레기나 기저귀나 린넨 버릴 거 있으면 뒷문 너머에 그게 다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는데 간호사들은 금지였음. 근데 어느 날 혼자 나이트 근무 서는데 뒷문에서 소근소근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라운딩 돌고 있던 병실이랑 뒷문이랑 거리가 좀 되는데 딱 미묘하게 거슬리는,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는데 분명 말소리가 들려서 간병사님들이 잠깐 담소 나누시나? 아님 누가 핸드폰 하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뒷문으로 가려는데 복도 시계가 문득 보이는 거야. 새벽 2시더라고. 어차피 이 정도면 환자들 자는데 방해도 안 되고, 그날 마침 환자들 다 컨디션 좋아서 뭐 처치할 것도 없고 했으니까 간병사님들도 뭐 사생활이 있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무시함. 저 규칙이 있는 건 알지만 그냥 통상 보안, 안전 수준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뭐 더 다른 생각 안 함. 경력 거의 없는 젊은이의 패기. 루틴 업무는 이미 다 끝낸 상태라 이제 4시까지 쉬러 들어가면 되는데 출근 직전까지 자다가 나왔더니 잠도 안 올 것 같고 해가지고 간호사실에 앉아가지고 다음날 인계 준비하고 환자 히스토리 공부하고 그랬어. 그러면서 어느 간병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오시고 뒤에 계시나 생각함. 뒷문 쪽에서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 소리는 미약하게 계속 들리는데 말이야. 뒷문 소리가 간호사실까지. 순간 진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는데 꼭 그렇잖아. 영화 보면 이럴 때 살아남는 건 눈새잖아. 눈치 없는 새끼. 아닌가? 몰라, 나 쫄보라 사실 공포영화 안 봐.
근데 그때 모르는 척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래서 존나 태연하게 핸드폰 게임 했음. 5시에 업무 시작이라 5시까지 존나게 크크크. 중간에 소리가 안 들리게 됐던 건 기억나는데 뭔 정신으로 아침에 바이탈 재고 약 돌리고 했는지 모르겠다. 인계 다 주고 내가 간밤에 개꿈 꾼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옷 갈아입고 퇴근하기 전에 뒷문 확인하러 슬쩍 가려다가 그대로 간호사실로 돌아와서 수간호사 쌤이랑 면담하고 사직 날짜 잡았어. 시계가 없더라고. 새벽 2시를 알려줬던 복도 시계 말이야. 부정 탈까 무서워서 어디에도 얘기 않고 있다가 10년 넘은 얘기니까 이젠 괜찮겠지 싶어서 써봄. 얘들아, 규칙은 꼭 지키자. 이유 없는 규칙은 없더라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뭔가 좀 허무하긴 한데 그래도 그 눈치 없는 새끼 눈새 메타로 가가지고 별일 없이 별탈 없이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원래 없는 그 뒷문 시계가 있었다는 게 뭔가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오지 말라 라는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경우에 가보실 것 같아요? 보면 뭔가 귀신 씌일까봐 좀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최강 눈새 메타 좋았다. 저 무조건 모른 척? 저도 모른 척 할 것 같긴 해요. 수간호사 쌤한테 물어보긴 할 듯. 대체 뭐냐고, 규칙이 왜 저런 게 있냐고. 규칙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거든요. 괴담 미스터리 채널에서 되게 재밌는 규칙 괴담을 봤어요. 잠시만요. 이거다.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규칙 괴담 때문에 자꾸 이상한 소문 돈다입니다. 이거 무섭더라고요. 도서관 직원인데 사서 근무 수칙 보고 이상한 거 아니냐고 신입들 자꾸 도망간다. 관리팀에서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놔서 그렇지 별일 아닌데 자꾸 오해를 함. 엘리베이터 혼자 이용하지 말라는 건 전기세 때문에 하도 지랄해서 그러는 거고, 가끔 정기 점검한다고 정전되는데 어두운 데서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이동하지 마라. 라이트 켜면 시설관리팀 직원 놀라니까 켜지 마라. 그런 건데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더라. 괜히 겁먹지 말라고. 창문 두드리는 거 나뭇가지다. 인기척 그냥 착각이다. 이런 거 적어뒀더니 더 기겁함. 사람 생각 참 어렵다. 더 기겁할 만하죠. 무섭잖아. 수상하잖아 되게. 이 와중에 이전 사서가 규칙 끄트머리에다가 장난칠 치고 퇴사를 했더라고. 뒤늦게 알아서 지금은 지웠는데 걔 때문에 몇 명을 놓쳤는지 모르겠음. 규칙 괴담 때문에 자주 굶는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말하는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괴물인 거임. 그런데 이전 사서가 규칙에다가 이상한 소리 써놔가지고 내가 요즘 굶었다, 사람을 못 잡아먹었다, 이 소리죠. 되게 재밌죠 이거? 슈표라는 분이 DC에 이제 쓰신 괴담 글인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거. 입장 차이. 아무튼 규칙 괴담 때문에 자꾸 이상한 소문 돈다 읽어봤고요.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최근에 구제옷 샀는데입니다. 제목이 벌써 좀 재밌지 않아요? 구제옷에 귀신이 들린다,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의 옷일 것이다 라는 그런 괴담들이 많잖아요. 집 근처에 구제옷 파는 가게가 있는데 원래는 보세 가게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몇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안 갔었단 말임. 근데 얼마 전 저녁 늦게까지 딱 그 가게에만 불이 켜져 있길래 리얼 홀린 듯이 들어갔단 말이야.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옷 걸어 놓는 곳 딱 정면에 DP한 것처럼 걸려있는 하와이안 셔츠가 있는 거임. 원래 캐주얼 거의 안 입는데 갑자기 패턴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냥 샀거든. 크크크. 사고 나서 돌아오니까 좀 후회가 되는 거임. 왜 갑자기 생전 안 하던 짓을 했을까. 그리고 구제라서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구제 냄새 뺄라고 손빨래 주물주물해서 옷걸이에 하루 걸어놨음. 근데 그날 밤에 가위 눌렸는데 존나 옷 걸어놓은 방에서 쩝쩝쩝쩝쩝쩝쩝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임. 나는 원래 가위 자주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위 자체에 별 신경은 안 쓰고 다시 잠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소리가 혈육, 룸메, 친구, 창조주가 밤에 잠꼬대하는 소리인 줄 알았음. 뭔 소리야? 같이 사는 사람이 밤에 잠꼬대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임.
그래서 방에 가보니까 옷이 하나도 안 마른 상태로 있었음. 원래 그 방이 건조하기도 하고 특히 하와이안 셔츠는 존나 잘 마르는 얇은 재질이라 분명 마른 흉내라도 내야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방금 빨아서 널어놓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임. 그리고 바닥에는 옷에서 떨어진 물이 존나 흥건. 난 분명 어제 자기 전에 잘 빨아서 꽉꽉 눌러 짜고 널어서 물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리가 없었거든. 그래서 결론은 1. 컷신이다. 2. 방이 존나 습했다. 3.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몽유병처럼 옷을 다시 빨고 널었다. 이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3밖에 답이 없는 거임. 그래서 그 가위 눌릴 때 들렸던 쩝쩝쩝쩝 소리가 내가 비몽사몽간에 옷을 빨았던 소리인가?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됨. 그럴 것 같은데? 물에 젖은 옷 찹찹찹 소리 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스바 나 살면서 몽유병 같은 거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 갑자기 자면서 빨래를 한다? 걔 도라이죠. 그래서 급 무서워져서 옷 버렸음. 그 뒤로 아무 일도 없다. 갑자기 무서워서 글쌈. 역시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였습니다. 되게 깔끔하죠? 이야기가. 제 생각에도 그냥 거의 처음으로 구제옷 사가지고 뭔가 찝찝할 거 아니야. 새 옷 사는 사람들은 구제옷 입는 거 되게 찝찝해 한단 말이에요. 사는 거 자체를. 그런 좀 무의식이 본인을 이제 자는 중에 그렇게 빨래를 하게 만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쩝쩝쩝 이 소리도 빨래 빠는 소리가 맞는 것 같아. 촥촥. 저는 무섭지 않냐고요? 저는 구제 많이 입는데 그러니까 구제 샵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모두가 그 구제 다 입는 건데 거기에 귀신이 안 붙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걸릴 확률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에 막 옷에 홀려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버려서 너무 깔끔함. 되게 담백하잖아요. 그 다음이. 그죠?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며칠 더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있는 소금이 갑자기 검해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그 전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더 깔끔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그 담백한 제 혈육, 그러니까 저희 형 썰이 있거든요. 저희 형은 구제옷을 아예 안 입습니다. 아예 안 입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형이 옛날에 구제샵에 가가지고 뭐 옷을 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 방 옷장에다가 그 옷을 사온 옷을 걸고 잤대요. 근데 자다가 깨서 가위를 눌렸나 꿈인가 모르겠는데 옷장 쪽을 딱 봤는데 옷장 쪽에 하얀 형체가 사람의 형태가 막 이렇게 서 있었대요. 약간 빛이 나면서. 그날 이후로 그 형 옷 버리고 그 옷 버리고 구제 안 입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꿈이 아니었을까 그냥. 구제 사가지고 뭔가 찜찜한 느낌? 그런 게 들어가지고 꿈을 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저희 혈육의 썰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저는 동묘 진짜 좋아했습니다. 가면 진짜 싸고 건질만한 옷도 있고 싸니까 그냥 재밌죠. 그냥 구경하는 재미? 가게 구경하는 아이쇼핑하는 재미가 있고 옛날 골동품 뭐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가구도 이쁜 거 많고 동묘는 재밌어요. 갑자기 뭐 그냥 구제, 자기 발에 맞는 워커라든가 구두 같은 거 발에 딱 맞으면 싸면 살만하잖아. 그리고 동묘 같은 데 가면 재밌는 거가 뭐가 있냐, 막 이상한 링 같은 걸 팔아요. 링이라든가 뭐 애벌레 환 이런 걸 판단 말이야. 막 정력에 좋다면서 이거 끼면 막 3번 막 연속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아저씨들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할아버지들이 다 달라붙어.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 뒷짐지고 뭐 이러면서 봐요. 그러면 중간에 그 아저씨가 썰 풀고 있어. 얼마나 이게 활력을 돋게 하는지.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테니스공 막 발로 드리블하고 있는 아저씨도 있고 앵무새도 막 있고 막 재밌습니다. 동묘 진짜 재밌으니까 추천드립니다. 도매상인 줄 알고 비싸게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동묘 가실 때 차려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매상인 줄 알고 비싸게 받아. 링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할아버지들 어깨 너머로 이렇게 봤어요. 저도. 뭐요? 어떤 원리요? 난 좀 반대인데. 그 링 그거 사면 맞들려가지고 싹쓸이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야간 운행이라는 괴담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내가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을 때 일이다. 갓 신입 버스 기사였던 나는
의욕이 불타 있었다. 내가 배정된 곳은 시골 지역으로 승객이 많은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내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소수의 승객이라도 안전 운행을 하자, 운행 시간을 엄수하자는 열정으로 가득한 신입이었다. 그렇게 하나씩 적응해가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지막 타임을 운행하고 있었다.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승객이 적은 코스여서 그런지 긴장이 많이 풀린 상태였다. 특히나 마지막 시간은 탑승 인원이 한두 명이 되는 둥 마는 둥 했고 빈 버스를 운행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때도 그랬다. 승객이 없는 빈 버스를 운전하며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한 남자 승객이 탑승을 했다. 그 승객은 내 또래로 보였다. 그는 많은 자리를 놔두고 내 뒷좌석에 앉았다. 핸드폰을 하다 심심했는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못 보던 얼굴이네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평소라면 야간 운전에 집중하느라 짧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 지루했었고 졸음까지 쏟아지는 상황.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또래였기에 그의 질문이 반갑기까지 했다. 네, 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상대도 오랜만에 만난 또래가 반가운지 꽤 수다스러웠다. 이 지역에 왜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지역 역사가 어떤지, 그 남자는 이 지역에 오래 살았는지 역사나 지리를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어찌나 말이 재밌던지 라디오까지 꺼버리고 그의 얘기에 푹 빠져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다음 정류장을 앞에 두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혹시 저 사람도 태울 거예요? 저 뒤에 남자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멀리서 정류장을 바라보니 특이한 옷을 입은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승객이라면 당연히 태워야죠. 조금 전까지 남자와 농담을 했었기에 이번에도 농담인 줄 알았다. 생각해봐요. 이 시간에 저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게 말이 돼요? 그가 말한 저곳은 공동묘지로 쓰이는 공원 입구 쪽이었다. 대낮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드문 곳이다. 막차 시간까지 머물고 있었다는 게 평범하진 않았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남자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는 서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스님이었다. 보니까 스님 같은데 별일 있겠어요? 이 근처에는 절이 없어요. 그의 대답에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남자는 계속해서 나를 설득했다. 신호가 바뀌고 버스는 정류장에 다다랐다. 찰나의 순간 남자의 말처럼 그냥 지나갈까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번 버스를 놓치면 저 스님은 외진 곳에서 곤란할 것이고 설마 남자가 둘이나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 싶었다. 문이 열리고 스님이 올라탔다. 스님은 요금을 낸 뒤 내게 합장을 하고는 버스 중간 자리에 앉았다. 내 뒷자리의 남자는 스님을 경계하며 입을 꼭 다물었다. 그렇게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갑자기 스님이 연불을 외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당황했다. 스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스님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자의 말대로 태우지 말고 갔어야 했다. 기분이 찜찜했지만 곧 종점에 도달함으로 운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약 10분 정도를 더 달리자 마침내 종점에 도착했다. 손님들이 내리는 것을 보기 위해 백미러로 확인했다. 그런데 내 바로 뒷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리려던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큰일이 생기기 전에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스님은 합장을 한 뒤 버스에서 내렸고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 재밌네요. 누가 봐도 스님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스님이 귀신인가? 나쁜 파괴승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원래 타있던 승객이 나쁜 놈이었다. 귀신이었다 라는 얘기죠. 되게 약간 올드하다면 올드하다고 할 수 있는 클래식한 괴담인데 맛있네요. 네, 맛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야간 운행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 프로 정신으로 목숨 건졌네요. 아 그러네. 프로라서 살았네. 프로의식의 중요성까지 알려주는 괴담이었네요.